지적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미TV의 보미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기 당해보셨나요? 저는 아직까지는 다행스럽게도 사기를 당한 적이 없는데요. 사람들이 의외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약간 순진하면 허당기 같은 게 조금 있어가지고 사기를 당하기가 아주 쉬워 보인다고 하던데요. 근데 실제로는 그런 경험이 없다고 하니까 보통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사기를 당할까를 고민해봤어요. 그런데 마침 100만 구독자를 가진 경제 유튜버 신사임당님이 최근에 Keep Going이라는 책을 내서 제가 읽어봤거든요. 오늘은 그 사기에 관련된 내용도 이 책에 있어서 함께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어떤 유튜버가 그러던데요. 돈도 안 되는 구독 버튼 하나 못 누르면 부자 되기는 쉽지가 않다고 전해 들었어요. 여러분 구독 눌러주시면 큰 부자 되실 거예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책에서 인상적이었던 것이 하나 있는데요. 신사임당 채널을 운영하면서 강조하는 말이었습니다. 모은 돈을 모두 쏟아붓는다거나 내 삶이 무너질 수 있는 베팅은 절대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 너는 큰 돈은 못 벌겠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사임당은 애초에 큰 돈을 벌 생각이 없었고 그저 가족이 돈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고 살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싶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500만 원 이하의 소액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계속 시도하는 것도 그 이유라고 합니다. 이 말도 참 좋았었는데요. 큰 돈을 벌기 위해서 내 삶의 기반까지 뒤흔들 수는 없다. 부의 추월 차선을 달리다가 사고가 나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서행 차선을 선택할 것이다. 엄청난 사업적 유전자가 있는 분이 아니더라도 작은 사업이라도 도전하고 배울 수 있게 왠지 용기와 힘을 주는 말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사업과 사기는 한 끗 차이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어요. 저도 사업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야생에서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났는데요. 사기를 한 번도 안 당했거든요. 왜 그럴까? 요즘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신사임당님의 책에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대부분의 사기는 조심하면 피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있대요. 불특정 다수로 상대하는 것일 때입니다. 일명 낚시형 사기라고 부르는데요. 붕어 낚시를 이렇게 밤새 밑밥을 뿌려두면 새벽 2, 3시부터 물고기들이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건 인간의 기대 심리를 이용한 거라고 하는데요. 이 낚시형 사기의 원리는 인간의 기대 심리가 탐욕 수준으로 넘어가면서 이 미끼를 덥석 물게 된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럴 때 어떻게 판단하면 사기를 피할 수 있을까요? 신사임당님 책과 그리고 제가 사업하면서 현장을 경험했던 것을 토대로 굉장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기를 피하는 법. 첫째, 상식적인지 생각해본다. 내가 직접 연구하거나 분석하지 않았다면 우선은 위험합니다. 그리고 딱히 원하지도 않은 정보와 아이템들이 어느새 나한테 나타났다. 이건 사기일 위험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찾은 게 아닌데 저절로 들어왔다는 것은 불로소득은 어떠니? 하고 저를 꼬시는 악마의 이야기로 생각하시면 사기의 위험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둘째, 갑작스런 욕심이 난 건지 셋을 세어보고 생각합니다. 하나, 둘, 셋. 사기꾼들이 던지는 밑밥은 보통 인간의 마음속 욕심을 자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또 사기꾼들이 보통 인상도 굉장히 좋고요. 언변이 훌륭해요. 저보다 한 100배는 말씀을 잘 하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야기하면 고개가 막 절로절로 끄덕여지면서 뭔가 그럴듯합니다. 이때 뭔가 이상하게 뭔가 찜찜합니다. 이런 찜찜한 느낌을 그런 사기꾼 앞에서 보여주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당장 결정하지 말고 셋을 생각해보고 말하거나 다음에 고민을 해보겠다, 이제 고민을 해보겠다 하고 의사결정을 다른 날로 미루시는 실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기꾼들은 특히 이들이 다른 이를 꼬셔서 원하는 것을 쉽게 정당한 대가 없이 얻으려는 목표와 욕심이 있는 게 특징이거든요. 반면에 사기를 잘 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런 사기꾼들을 좋게 보고 그들의 언변에 그럴듯한 정보를 마치 스스로 능동적으로 찾아내서 얻은 거라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사기를 치려는 이 지능적인 인간을 굉장히 만만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걸 내가 쉽게 얻을 수 있겠구나 하고 자만심 같은 것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때가 위험합니다. 이때 더 겸손한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지 사기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 사기를 피하는 방법은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무슨 짓을 해서라도 상대방을 속여가지고 밑밥을 먹게 하려는 그 욕심 그득그득한 이 사기꾼들, 도박을 소재로 한 영화를 보면 사기꾼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상대를 탁 속입니다. 사기꾼들은 마치 상대가 들고 있는 패를 알아낸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서 이길 수 있다는 착각을 막 심어줍니다. 그런 상황을 미리 의도하는 자체가 사기꾼이 많이 쓰는 수법입니다. 자, 욕심을 버리면 무엇이 좋나? 각자의 분수에 맞게 너무 많은 것을 너무 쉽게 한꺼번에 얻는 것 자체를 불쾌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일한 만큼, 노력한 만큼 정직하게, 성실하게 벌 수 있다고 믿는 것만으로도 사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욕심을 가지고 가먼이설하는 마치 사탄의 유혹 같은 것이 사기이거든요. 인간은 누구나 욕심을 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명한 사람, 사기를 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리한 욕심을 내지는 않습니다. 욕심이 날 때 오히려 멈춥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 모르는 것이 더 많다고 겸손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언제 어디서든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사기를 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는 범위 안에서는 사기를 당할 위험이 적어지니까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정당한 거래를 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사기를 한 번 당한 사람은 다음에 또 당할 확률도 있다고 하니까요. 처음 사기 안 당하도록 또 욕심을 자제하는 노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빠르게 되고 싶어서 사기를 치려는 사람들은 대부분 끝이 좀 안 좋더라고요. 이게 다 욕심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한번 내가 상식적으로 행동하고 과욕을 부린 건 아닌지 같이 우리 반성해봐요. 신사임당님이나 저나 비슷한 생각이 하나 있는데요. 상식적으로 서행으로 가도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럴 경우에는 명예도 쉽게 얻어지는 편이라고 생각해요. 사기꾼은 한 번 잃은 신뢰를 쉽게 회복하기가 힘들거든요. 저는 착하게 살아도 부자가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자본주의를 좀 꿈꿔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적이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